지난 월요일 어제 새벽부로 구독자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은 꿀팁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관리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엑셀에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관리가 편하고 무엇보다 입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보고서 작성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 보고서가 어떤 광고에 대한 보고서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밑에 기간이 있습니다. 밑에 내용 중에 제일 위에는 목표 대비 광고비 소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 부분이 목표고요. 밑에는 오늘 날짜까지의 누적 광고비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간단하게 편집하다 보니까 입력된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맞춰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차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비가 이렇게 오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별 예산 한도라는 걸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고비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보통 목표보다 광고비가 떨어져서 운영되는 경우는 첫째, 저희가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광고 순위가 너무 낮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들고 클릭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광고 노출 순위는 괜찮지만 광고 문구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광고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각보다 이쪽 분야가 사람들이 별로 광고를 찾거나 검색하거나 클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주별 노출 클릭 변화 그리고 거래 매출 변화 참고 삼아서 보여주고요. 그 밑에는 주별 변동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번 달에 각 주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밑에 각 캠페인별로 주간 성과가 나옵니다. 이번 주의 성과입니다. 제가 보안 이슈 때문에 브랜드와 일반 캠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은 그냥 1, 2, 3, 4로 바꿨고 데이터도 뺐습니다. 역시 캠페인별 이번 주에 거래 그리고 매출이 나옵니다. 아래 같은 내용이지만 표로 한 번 더 보여주고요. 그 밑에 있는 표는 저희 회사에서 쓰는 표인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차트가 마케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썼으면 돈을 벌어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캠페인 같은 경우 85% 돈을 써서 100%를 벌어왔습니다. 상당히 잘한 거죠. 그리고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자랑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차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해서 전주를 바꿔주면 숫자가 다 바뀌죠. 전주를 보면 75% 돈을 써서 96% 돈을 벌어왔다 라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보기도 편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보고를 받는 분들, 직장 내에서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야, 나 지난주 주간 보고서는 다시 보내줄라? 어디다 놨나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 굳이 찾아서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고 할 필요가 없이 위에 있는 주차만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지난주에 실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는 꽤 큰 규모로 운영한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국가가 적혀 있고요. 드롭다운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바꾸면 국가별 캠페인별 실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로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다음이 됐든 검색 광고 관리 도구에 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셔야겠죠. 일단은 지금은 네이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이 왼쪽에는 날짜,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꼭 반드시
비용, 노출, 클릭, 전환 순으로 놔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돈을 써서 돈을 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제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전환이 제일 뒤에 가야 하고요. 그 사이 과정이 있습니다. 돈을 썼으면 그 광고가 노출이 되겠죠. 노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이 발생하죠. 데이터를 볼 때 이 마케팅의 흐름대로 보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임의로 먼저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네이버 다음 그리고 구글 어널리틱스 데이터를 받으시면 한번 해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날짜가 적혀 있기는 한데 이 날짜가 날짜 형식이 아닙니다. 엑셀에서 날짜로 인식되질 않아요. 그래서 날짜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로 가셔서 다음 눌러서 날짜로 형식을 변환해 주세요. 그러면 엑셀에서 날짜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보고서에 네이버 로우로 갑니다. 제일 밑에 가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세요. 굳이 값수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포맷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해서 값수로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키워드가 쭉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삭제한 상태예요. 브랜드 검색도 같은 시트에 들어있죠. 그리고 위에 가셔서 해당하는 날짜까지를 쭉 아래다 끌어다 놓습니다. 3주차까지. 지금 제가 데이터를 다 삭제했기 때문에 18일밖에 없는데요. 3주차에 해당하는 23일까지 쭉 계산이 되겠죠.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타겟이고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써야 할 광고비입니다. 누적 광고비로 보여지고요. 그 옆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누적 광고비가 나옵니다. 이 두 숫자들이 아까 보셨던 보고서에서 여기 목표 대비 광고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옆에는 또 그 숫자들을 받아서 당월과 전월의 노출 클릭 매출이 있죠. 이 부분들은 제일 아래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브랜드 검색 역시도 같은 쪽에서 불려와 지고요.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보고서 화면을 보여드리면 제일 위에 광고 소재를 보여주고요. 브랜드 검색은 월 고정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별로 예산이 오버한다 떨어진다는 개념이 없어서 예산 모니터링 차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별 요약 그리고 브랜드 검색은 키워드별 주간 성과를 보여줍니다. 키워드별 성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브랜드 검색은 광고비 자체가 우리가 구매한 최대 30개의 키워드에 계약일 이전 30일 동안의 노출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키워드가 전환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노출이 만이다. 그러면 아무 사업 실적이 없지만 광고비만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별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전환 중심의 키워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밑에는 전월 대비 추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다음의 데이터, 구글의 데이터,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가져온 전환 데이터까지 다 합쳐주시면 끝이에요. 정말로 끝입니다. 다 가져오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주차를 이번 주 거로 변경을 해주시고 아까는 없던 3주차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저장하실 때 날짜를 바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매체가 달라지고 네이버 쇼핑도 들어가고 때로는 네이버 파워 콘텐츠를 운영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GDN이나 유튜브 광고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로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열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돼 있고요. 로 데이터에 입력된 데이터는 앞에 보고서에서 끌어오게 됩니다. 너는 매일 그걸 하니까 쉽게 설명하지만 엑셀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sumif, sumifs, 그리고 vlookup 끝입니다. 사실 이런 토탈 같은 sum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들이고요. 팁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제일 먼저 date라는 거를 매달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week 1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week 2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기까지 갖고 오시면 여기는 보세요. 함수로 긁어오게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데이트에서 안 가져오고 얘가 데이트에 물리고 얘에서 주차를 가져오게 되네요. 그럼 나중에 보고서에 가셨을 때 보시면 아까 거기에서 2주차라고 기록된 애 중에 브랜드 검색에서 키워드 1의 매출을 가져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는 sumif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차를 바꾸면 옆에 있는 날짜도 바뀌죠. 여기는 여기에서 데이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별다르게 주차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sumif로만 가져옵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광고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할 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데이터의 분석과 리포트에도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과를 어떻게 보는 것이 인사이트를 찾기에 더 좋고 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편하고 간단하게 리포트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함수를 얼마나 단순하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접근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